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어제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매매한 것을 일지 차트로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피드백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께서 매매하신 종목은요, HK 이노엔이고요. 매매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신규 성장주였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주신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님. 저는 오늘 HK 이노엔을 매매했습니다. 시초가의 출발이 워낙 강해서 저번주 카카오뱅크와 같이 오늘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상한가에 도달을 못하고 저항에서 크게 하락을 했네요. 다행히 매도를 해서 수익이지만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같이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당연히 없겠죠. 보통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항 라인도 잡아보고 지지 라인도 잡아보고 해당 종목에 대한 키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 모두가 많은 심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심리 변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재빠르게 급등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급락의 형태의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전날 주요 변곡 구간이나 수급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물론 추가 매수 라인까지 우리가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쉬운 매매에 속하지는 않는다. 꽤나 난이도가 있는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몇 분들은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막상 실전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심리가 흔들려서 제대로 된 매매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초보자들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께서 카카오뱅크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HK 이노엔이 카카오뱅크만한 기대감과 재료가 뒷받침해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네임드가 엄청나죠. 카카오라는 네임드.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상장 전부터 굉장히 떠들썩한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가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HK 이노엔 많은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주식은 기대감이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연속적인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가 전 거래일에 이어서 또 한 번 급등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강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대감이 정말 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무조건 차트적인 요소만 대입해서 바라볼 게 아니라 기대감이 있냐 없냐 또는 기대감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끊길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상승하는 주식의 관성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나왔다면 그 이후에는 추이를 살펴야 됩니다. 추이. 이런 구간에서 많이 물렸겠죠. 개인들이. 그러면 이 매물을 소화시켜주는 과정이 생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한번 소화되고 그 다음에 뚫고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구간을 뚫어줘야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장 초반에 들어왔던 거래량과 비슷한 양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정고점에서는 거래량을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합을 주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이 보합을 관찰해서 매수하신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거래량이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이 장초반만큼, 뭐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요 정도 급의 어떤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돌파했겠지만, 결국엔 그러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확신은 줄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봤었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이 거래량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 여기 정고점까지 가준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정고를 갖다가 거래량이 안 터진다면 매도. 사실 실전에서는요,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 정고점을 뚫고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도 버튼이 안 나가요. 힘들어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일을 주신 분께서 여기에서라도 매도하신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아쉬운 마음에 하다가 이 수익을 본전이나 손절로 가지고 내려올 때도 있는데, 이분께서는 잘 매도하셨죠. 맞죠? 그럼 이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했었냐? 보합권 보시죠. 보합권.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밀리면 안 됐었어요. 이 상단. 추가적으로 여기 변곡 보이시죠? 상승 이후에 여기 변곡. 여기를 뚫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와줬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여기에 대한 정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깨면 안 됐고, 이 변곡을 거래량으로 확실하게 돌파를 시켰어야 했다. 이해되시죠? 거래량은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연속적으로.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졌죠. 이렇게 되면 매도벽은 강해지기 때문에 상한가에 근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결국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변곡도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구간에서 적당히 흔든 다음에 가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여기에서 쌍바닥을 그려주지 못하고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무조건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거래가 터져야 뭐 변동성이 생기고 움직임이 좋아지는 건데, 거래가 없으니까 움직임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상승보다 하락의 힘이 강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짜 간혹가다 재수없이 이 추세를 못 벗어나서 다음날 혹은 다다음 날까지도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매매하신 걸로 돌아와서 매매하신 걸 보면 결국엔 매매를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급락 이후에 진전이 되기 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두 번째 매매에서는 이 보합권을 잘 관찰하시고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할 즈음에 매매를 하신 걸 보니까 매매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서 상한가를 노렸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신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센스 있게 이노행까지 공략하신 부분은 정말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에 집중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매매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